일반적으로 민법상 임대차가 있고 상세하게 그리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랑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부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택 기준으로 계약 보통 뭐 전세계약 2년을 하면은 종료일 6개월 전부터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이제 해지 통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2개월을 그냥 만료 전 2개월을 그냥 도과하면 임대인 임차인들 다 모르고 도과하면 이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이제 원래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계약 기간, 금액 등등으로 이제 이렇게 갱신이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임차인이 나가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나가기 3개월 전에, 나 묵시적 갱신된 거 이제 해지할게요, 3개월 뒤에. 이렇게 하면 그 3개월 뒤에 해지가 되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 근데 그거를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나가세요를 못 합니다. 임차인만 3개월 뒤에 나가게요 할 수 있어요. 임대인은 이제 계약 기간 종료 시 나가세요 할 수 있죠. 그 묵시적 갱신 되기 전에, 종료일 2개월 이전에 해줘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되면은, 이제 집을 비워주십시오 하는 거고,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 이거 계약갱신 청구권 써서 한 번 더 살겠다. 그럼 4년까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집주인이 계약 기간 끝났다고 해도. 근데 이제 이거 한 번밖에 못 써요. 그 동일한 집에 대해서는. 최대 이제 4년까지는 집주인의 의사에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근데 또 거기에도 또 예외 조항이 있는 게, 집주인이 나 여기 이제 나 집 없어서 이 집 들어와 살아야 된다. 네. 이런 경우면 이제 그 계약갱신 요구를 반박하고 이제 들어와 살 수 있어요. 그렇게 거짓말하는 임대인도 있어요. 내가 들어가 살 거다. 그래놓고 임차인 빠지면 다른 임차인 이제 넣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걸 확인하기가 좀 어렵긴 하죠.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나중에 그 빠져나간 임차인이 알게 되었을 경우에 그걸로도 소송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사를 나가면 전입신고를 잃고 점유를 잃기 때문에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대항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를 해주면 그 대항력 처음 발생한 시기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대항력이. 대항력이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대항할 수 있는 힘.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우선순위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임차권 등기 사항을 보면 전입일 뭐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점유 개시일이랑. 그게 나와 있으면 그 이후에 등기부를 보고 계약을 할 텐데 다 이걸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전입신고 언제 했고 외토가 대항력이 있고 이게 등기부에는 안 나타나잖아요. 입주하기 전에 확인하기도 사실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등기를 했으니까 이거 다 보고 더 피해볼 사람이 안 들어올 것이다. 임차권 등기를 하는 실익은 어쨌거나 그 전출을 나간다는 실익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에서는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으면 못 나가니까 그 집에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살지 않더라도 살고 있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내가 전세보증금 못 받은 상태에서 살고 있으니까 사실 대가가 서로 교환이 동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보증금을 그 사람이 임대인이 갖고 있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길 점유하고 있거나 살고 있으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7,500만 원을 주고 그냥 살았잖아요. 월세 안 내고. 물론 관리비는 냈겠지만. 그러니까 돈을 못 받았는데 내가 그 집에 계속 전입신고를 놔두고 점유를 하고 있으면 달라진 게 없잖아요, 사실. 내가 7,500만 원 주고 그 집에 살고 있는 거지. 그 집에 살고 있는 상태면은 이자를 못 받는 거예요. 동등한 대가가 교환되고 있는 거예요. 7,500만 원 저 사람한테 맡겨놓은 상태이고, 난 이 집을 사용 수익하고 있는 상태이고. 근데 집을 빼면 대항력이 이르니까 또 못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그 집을 빼는 겁니다. 그럼 대항력은 여전히 유지되는 상태에서 난 집을 사용 수익하지 않죠. 근데 저 임대인이 7,500만 원 보증금 갖고 있네? 그럼 일방적으로 그 사람만 유리한 상황이잖아요. 대가 교환이 없는 상태잖아. 난 이 집을 사용 수익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용 수익에 대한 대가를 임대보증금 미반환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청구하는 거지. 연 12%.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에는 연 12%니까. 소송 되기 전에는 이제 민법상 연 5%. 그럼요. 왜냐면 이거 보면 지금 등기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설명해야지?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알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네. 아파트 오피스텔은 법률상 집합 건물이에요. 토지랑 건물이 집합되어 있다 그래서 집합 건물이고, 그 중간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빌라라는 것들, 다세대 주택일 수도 있고 다가구 주택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세대 주택은 그것도 집합 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가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것도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처럼 등기가 집합 건물로 하나가 다 있어요. 101호 하나, 102호 하나, 103호 하나, 201호 하나 이런 식으로. 근데 다가구는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이랑 똑같은데 그 안에서 좀 크게 만들어 놓고 벽을 막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구가 할 수 있는 단독주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통째로 막 200평짜리 건물이라도 통째로 등기가 하나밖에 안 나와, 건물에 대해서. 그래서 근데 그 다가구 주택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뭐 가구 수가 19가구 이하여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총 건물의 연면적이 얼마 이하여야 된다라든지, 그 층수가 4층 이하여야 돼요, 무조건. 주차장을 포함해서. 다가구 주택이랑 다세대가 다른 거고, 다가구만 조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집합 건물은 다 쉬워. 그냥 그 등기에서 나만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세금 못 냈으면 국가에서 들어오거나, 그냥 그 건물 그 등기부에 나밖에 없거든. 근데 이 다가구 주택은 지금 열 몇 세대가 살고 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하나의 등기부 안에 여러 가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다른 가구들도 배당 요구 신청할 수 있습니다.